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끝으로 올해 3대 부천의 국제문화축제가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개성과 특색을 살려 30년 가까이 이어온 지역의 대표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부천시의 어려워진 살림살이 때문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데 뚜렷한 해법도 마땅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26번째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비아프가 지난달 29일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고전 애니메이션부터 사랑의 하츄핑 등 인기 신작들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7월 개막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10여일 동안 49개국 영화 262편이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상영관 좌석 점유율 75%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국내 영화제 가운데 최초로 AI 영화 국제경쟁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부천국제 만화축제는 해마다 유명 인기 웹툰을 앞세워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각각의 축제는 흥행이나 화제성 면에서 코로나19 당시 침체기를 지나 점차 옛 명성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문제는 부천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 축제 예산도 많게는 30%까지 삭감될 전망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예 축제 통합 개최에 대한 의견도 나옵니다. 웹툰과 코스프레 행사가 주축인 만화축제를 제외하고라도 성격이 유사한 영화제와 애니메이션 축제를 통합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다고 해서 영화가 없어지고 애니메이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면 더 큰 개념의 콘텐츠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홍보비, 사업비 등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서 더욱 예산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융복합 시대에 맞게 변화를 통해 부천시도 이제 문화 향유가 아닌 문화 관광과 산업적인 방향에서 고민을 할 때입니다. 다만 부천시는 이미 올해 시정 질문 당시 판타지 장르 영화제인 비판과 일반 영화제 성격인 비아프를 통합했을 때 고유의 정체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며 개최 시기 조절 등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또 부천 문화계의 한 관계자는 축제 통폐합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며 쉽게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전체 예산은 80억 원을 웃도는 규모로 두 축제에는 1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계양구가 내년에 추진할 주민참여예산 사업 71건을 결정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합니다. 구는 주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사업, 우선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했으며 총 사업비 규모는 15억 7,600만 원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주민참여예산 사업에는 주민안전참여예산학교에서 발굴한 안전 관련 예산 2건이 포함됐습니다. 계양구는 추후 계양구청 누리집을 통해 사업 목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부평구가 원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주도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간주도 공유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 소유주가 부설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일반 주민에게 유료로 개방할 경우 구가 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은 사물인터넷 감지기와 CCTV 기술을 활용한 차량 번호 인식기 등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와 주차 공유 앱 운영 등입니다. 지원 대상은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으로 한 면당 150만 원씩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유주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지원을 받는 시설은 1년간 주차 공유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주차 지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천시가 시 대표 캐릭터인 부천 핸섬을 활용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캐릭터 저작재산권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번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사업의 참여 대상은 부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신청서와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천시는 주류나 담배 등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상품과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제품 이외에는 최대한 허용할 계획입니다. 단기간에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해 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최근 부천에서 시공사의 200억 원 규모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해 문제점이 다시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업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에게 걱정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전후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가자 부천 오정구엔 소규모로 정비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변 지하철 교통망이 확보되고 사업성이 늘면서 오정구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뛰어드는 정비 사업자들과 주민들이 점점 늘었습니다. 공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는 주로 우량 건설사보다 작은 사업자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정비 사업자들 사이에는 부천 일대에서 빌라를 지어온 영세 사업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업성을 부풀리며 정비 사업을 따내기 급급했던 영세 사업자들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사업성이 악화되자 조합원 분담금을 예상보다 늘리거나 조합원들을 속이고 조합 담보로 수백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는 정비 사업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은행에 제출된 분양계약서도 위조가 된 분양계약서가 들어갔고 그 계약서에 대한 도장, 저희 입주민들에 대한 도장 자체가 다 막도장으로 위조된 도장이었고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뭔가를 모르니까 조합원들이 지금 현재 조합장부터 임원까지 누가 전문가도 없고 그냥 이렇게 좀 자세히 약간이라도 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줄만 아는 거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허가 지자체는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와 피해 사례 알리기를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 준비 단계부터 정비 사업자에게 의존해온 조합원들 입장에선 사후 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시공사의 시공 능력, 그다음에 다른 현장에서 얼마나 또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서 공사 대금은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지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일단 이사회나 총회 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 조합도 총회를 하다 보면 이해 못할 시는 많아요. 조합원들이 많이 또 알아야 됩니다. 조합원도 공부해야 되고 조합장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공사비가 인상되면서 비교적 규모가 큰 정비 사업자들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을 늘려 재계약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기간과 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일부 사업지에선 조합원들이 인근 신축 분양 아파트 가격보다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뉴타운 실패 후 우후죽순 늘어났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다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5일 발표합니다. 정부는 지난 8.8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당시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서울과 인접 수도권에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5만 가구 신규 택지가 일괄 공개될 예정이며 서울에서만 1만 가구 정도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서울 그린벨트가 주택 공급을 위해 대규모 해제되는 건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경기도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4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예산은 도내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27개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인력 신규 채용 등에 사용되는데요. 도는 앞서 응급실 전담의사 특별수당 등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성급한 의료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담당하고 있다며 의료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지역 15개 지하도 상가가 오는 2033년까지 모두 시사나 공공기관 직영체제로 전환됩니다. 인천시는 현재 개별 상가법인의 관리 위탁 중인 11개 지하도 상가를 인천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시가 소유한 15개 지하도 상가 중 11곳은 민간법인의 관리 위탁 중이고 4곳만 인천시설공단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 방침에 따라 내년에 상가법인 위탁 기간이 끝나는 2년과 신부평, 부평중앙, 석바위, 주안역 등 5개 지하도 상가가 인천시설공단 직영체제로 전환됩니다. 내년 이후에도 위탁이 만료되는 지하도 상가들에 순차적으로 직영체제를 도입해 오는 2033년 주안시민 지하도 상가를 끝으로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시는 또 동인천과 부평, 미추홀 역세권 등 3개 권역별로 4개에서 6개 지하도상가를 묶어 통합관리에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방침입니다. 특히 상가 사용료 부과요율을 현재 5%에서 3%로 낮춰 총 21억 원의 임차인 부담을 줄이고 상가 공용부문 관리비 9억 2천만 원, 공제회비 3,500만 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30억 원을 들여 주안역 지하도상가의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세동인천과 중앙로 지하도상가의 CCTV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합니다. 이로써 첫 아이를 가지면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경기도 지역에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9,075명이 출생했습니다. 서울시가 극한호우에 대비해 빗물을 옥상에 일시 저류하는 10cm 원료형 배수홈통 보급을 확대합니다. 10cm 원료형 배수홈통은 서울시에서 자체 개발한 장치로 건물 옥상 배수구에 설치해 빗물을 일시 저류해 침수를 막는 장치인데요. 10cm 원료형 배수홈통은 건물의 허용 적재 하중과 방수 설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옥상에 빗물 저류가 가능한지를 판단 후 설치가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배수홈통 설치 기준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배치했으며 방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공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 대학들의 참여 소통 행사가 인천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일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너울가재공원에서 2024 인천대학 예술로 소통 페스티벌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와 경인교대, 인천 가톨릭대, 인천대와 인하대, 인하공전, 청운대, 겐트리와 유타대, 한국 조지 메이슨대 등 10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10개 대학, 12개 동아리 팀의 공연과 연예인 축하 공연, 대학 홍보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시는 청년들의 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에서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일 CGV 인천 6관에서 인천이 품다 자립준비 청년 토크앤 무비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의 품 안에서 따뜻한 동행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그동안의 인품, 자립지원, 멘토링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자립준비 청년과 관계자들이 함께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인품 사업은 인천의 품이라는 뜻으로 민선 8기 인천시의 대표적인 특색 사업인데요. 시는 지난해부터 인품 가족단을 구성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유종복 인천시장이 직접 참여해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자립 경험과 인천시의 자립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진행된 성탄 트리 점등식은 예년보다 2주가량 앞서 진행됐는데요. 올해는 예년의 대형 트리 대신 70여 개의 성탄 트리로 꾸민 성탄 숲이 조성됐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올해 성탄 트리 점등식은 금관 오중주와 합창 등 무료 공연과 함께 추억의 겨울 먹거리를 체험하는 행사도 열리는 등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달 인천 시티투어 이용객을 위한 동계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을 맞아 모든 탑승객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순환형 노선 요금을 50% 할인해주고 내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15일부터 30일까지 요금 80%를 할인하는데요. 또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과 가족에게도 요금 80%를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